대표님, 보혜 씨 왔어? 오늘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다기보단 좀 머리가 복잡해서 계속 지수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끝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아침이지, 새벽. 그래서 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 차트상으로. 하나는 내가 차트에서 늘 제일 강조하고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네.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두 시장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갱신했던 날이야.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 원래 양선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쫙 뻗어줘야 되는데 시초가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음선으로 마감을 한 날이지. 지금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도 어제 시초가에서 장중 고점까지 한 5.8% 이상, 지수가 5%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장중에 그걸 오르다가 종가도 그래도 꽤 많이 오르고 마감한 거야. 2.85%면. 그래서 음선 마감을 하면서도 역사적 신고가였다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시초가인 갭상승 지수를 못 이겨내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 시장 열리면서도 야 진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섰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재료는 뭐 세계 증시를 지금 좌지우지했던 재료는 파이자 관련 재료였어요. 그래서 빅팜 세계의 빅파마 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죠. 그래서 파이자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도 아직 하지 못했던 코로나 백신 90% 이상 효과를 입증했다고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제품화 단계 또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일단은 임상실험 단계에서는 가장 좋았던 그런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급등의 요인도 코로나 백신 이제 개발됐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증시가 다우가 플러스가 나고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났던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의 구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업종, 또 항공업종, 여행항공업종 이런 좀 약간 텍트 관련주들 코로나 시기에 움직임이 덜했던 관련주들이 미국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거래소에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래소는 플러스 0.23%로 약간 플러스가 났고 나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1.22%로 하락 마감. 그래서 초보자분들 중에 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스럽죠. 왜? 코로나 백신만 나오면 와 이제 주식 매일 오르고 우리 생활은 이제 다 좋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늘 그래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도 그게 악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악재가 나왔을 때도 호재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 보면 일본도 그냥 0.26% 올랐을 뿐이에요. 일본도 음선이 나왔죠. 0.26% 올랐을 뿐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0.55% 올랐고 중국은 심지어 역시 마이너스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3.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나스닥 하락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코스닥 등신이나 이런 제목으로 나갔을 때는 세계 증시가 다 좋은데 우리만 못 올라가니까 제가 늘 비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세계적인 평균 정도 왜냐면 거래소는 플러스 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니까 뭐 다우 또는 아시아 증시하고 비교해서 비슷비슷한 전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들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하락 업종부터 먼저 눈에 띄죠. 시총 상위에서 LG화학은 4%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삼성 SDI도 떨어져야 되죠.
삼성 SDI는 보합이었습니다. 양손 보합. 어제 우리 보혜 씨랑 저는 각자 이제 맡은 업무가 제가 주식을 설명하고 또 우리 보혜 씨는 편집과 썸네일 이런 거 제작하는데요. 제가 보혜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뭐 썸네일 이렇게 만드는지 저렇게 만드는지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썸네일이 그거였죠. LG화학 대 삼성 SDI. 근데 그게 그냥 지원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주식 설명하면서 이상형 올림픽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 사. 그럼 그 다음부터 SK하이닉스 거들떠도 안 봐요. 물론 그 생각이 바뀔 때가 있겠죠. 6개월 후에 1년 후에 바뀔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그러면은 저희 최근 기조는 LG화학 살까 삼성 SDI 살까 해서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후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너무나 삼성 SDI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제 우리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야 이왕이면 삼성 SDI가 낫지 않겠어? 근데 오늘 LG화학이 4%나 떨어지고 삼성 SDI는 보합에서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주관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관을 갖고 하시면 돼요. 이상형 올림픽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을 살까? 이거. LG화학과 삼성 SDI 무엇을 살까? 이거. 여러분들의 주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하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이 컸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와 코코아? 배고프다, 코코아. 카카오의 하락이 큰 거 두 개에서도 역시 이상형 올림픽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네이버가 더 좋니? 카카오가 더 좋니? 여전히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여전히 카카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기사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코로나 백신 개발, 카카오 지고 대한항공 뜨나? 저는 거기서 한 말씀만 드려서 웃기고 있네. 왜 웃기고 있네죠?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생겼어요? 올해 1월 말. 2020년 1월 말 이전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코로나가 하나도 없었던 시기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한항공하고 카카오를 비빈다는 자체가 경제 기사가 쓸 제목이 아니고요. 보시면 자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었던 2020년 초 1월까지 차트를 보면 대한항공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작년 4월부터 쭉 밀리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에 계속 1년 내내 상승 추세를 타고 연말부터 연초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코로나 이전 1월 달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차트가 코로나 이전 차트잖아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뭐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았고 카카오가 굉장히 안 좋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코로나 관련 언택트 주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주고요.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이 뭐 대단한 성장주도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별로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 위축이 된 게 회복은 되겠죠. 회복은 되지만 그게 성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오늘 급락 나왔다. 왜? 코로나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언택트 죽었어. 뭐 이런 건데 제 개인적 주관으로는 언택트주가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왜? 4차 산업혁명은 계속되니까. 자, 그 다음. 자, 기아차가 오늘 4% 올랐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기아차랑 현대차 중에는 한 달 전까지는 현대차가 더 좋아요라고 말했지만 최근 한 1, 2주 동안은 기아차가 더 좋아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아차가 확실히 추세가 더 좋았고요. 기아차보다 더 좋은 현대차 그룹주가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뭐가 있다 그랬죠? 현대 글로비스. 그래서 저는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 순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딱 그 순서대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금융주예요. 금융주는 제가 계속 이실직고 하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참 의미 없는 업종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최근 단기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 그 단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언택트 텍트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들이 좋아지면서 텍트주들 또는 은행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은행주가 뜨는 이유는 그런 것들,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또는 금리 인상 관련.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배당 관련. 그래서 금융주가 좋았고 KB금융, 뭐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보면 거의 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S51까지 드릴 수 있어요. S51 같은 경우에 오늘 14% 올랐으니까 와 이런 종목을 미리 말을 해야지 좋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역배열 내려가는 종목을 절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좋았을 뿐이고 이제 정유주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관련된 주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쪽. 거래대금은 뭐라 그랬죠? 오늘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에 몰리니? ETF랑 삼성전자는 뭐 늘 있으니까 늘 돈이 몰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돈이 몰린 데는 어디냐면 신성이엔지래요. 그럼 신성이엔지는 오늘 돈이 몰리기는 했지만 좀 윗꼬리가 나왔죠. 그 이유는 그린 뉴딜이 좋은데 이 돈이라는 건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에서 보완제하고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는 뭐냐면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해서 둘 중에 하나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우리 저녁 소고기 먹고 2차로 돼지고기 먹고 뭐 3차로 치킨 먹고 이러면 정말 돼지지. 그잖아요. 그런데 고기 중에 무슨 고기를 먹을래 이런 게 대체제인 것처럼 우리의 돈, 주식 투자 자금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도 그거에 다 대체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그린 뉴딜에 투자하고 싶었어. 어제까지는.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어제까지 태양광 관련주였던 뭐 신성이엔지, 하나솔루션 또 풍력 관련주였던 CS 윈드, CS 베어링, 삼강 에멘트 이런 애들이 잘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똑같은 자금의 규모가 그린 뉴딜로 또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이자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은 오늘 갈까 말까 못 가죠. 왜? 이쪽으로 매기가 좀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거래는 여전히 어제처럼 터졌지만 신성이엔지, 하나솔루션이 거래 터진 만큼 주가가 오르긴 힘들었다. 반대로 요런 애들 일신바이오 거래도 터지고 상한가 치고 거래 대금도 많고 그 이유는 이런 애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신바이오 또는 파미셀 또는 제일약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오늘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제일약품은 진짜 날아가네요. 반대로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코로나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코로나 진단 관련주잖아요. 근데 진단은 백신이 개발되면 저물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백신이 개발되면 진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독감 진단 서비스를 잘 받지 않죠. 왜? 독감 백신을 맞으니까 주사로. 그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거래대금까지 받고 상승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에서는 우리바이오, KPX홀딩스, KPX생명과학, 일신바이오, AB프로바이오,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상한가 근처에 있는 한 7, 8개 되는 종목들이 모두 다 화이자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자 관련주 나아가서 완전 상한가까지 갔던 애들은 화이자 관련주 나아가서 이제 백신 개발되면 코로나 끝났네? 그럼 우리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답답한 게 뭐였어요? 여행 못 갔잖아요. 여행. 비행기 못 탔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좋았던 화이자 관련주를 제외하고 가장 좋았던 테마 산업은 여행, 항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도둑맞고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저는 정말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물론 가면 되지만 저는 정말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했던 여행지는 속초 또는 제주도 바다를 보는 곳이었고요. 해외여행도 저는 갈 때 늘 좀 바다가 있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여행 갈 때도 바닷가 해안도로 많이 돌았었고요. 동남아를 가더라도 해변이 이쁜 그런 도시를 좋아하고요. 근데
비행기를 못 탄대. 2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갔다 올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나 저처럼 주식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14일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나갈 수가 없죠.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은 나갔다 올 수 있겠죠. 나갔다 오고 14일 동안 집에 혼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항공, 여행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로나 백신 개발됐대 화이자에서 그러면 앞으로 비행기 탈 수 있겠네? 앞으로 여행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동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은 화이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들,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랄지, 진에어랄지, 제주항공이랄지, 또 더 밑으로 보면 TA항공이랄지, 하나투어랄지 이런 애들이 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관련주들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또 생각을 하면은 뭐 엔터 관련주들, 왜 그런 기획사들은 공연을 하니까 엔터 관련주들 또는 뭐 숙박 관련주도 호텔 신라 뭐 이런 업체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중국 관련주도 뭐 이렇게 연상이에요. 지금 다 이게 연상. 오늘은 얘네가 움직였지만 내일은 또 뭐가 움직일까? 그 다음 날은 뭐가 움직일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기술주들 반도체 쪽이랄지 아니면 그린 뉴딜 쪽이랄지 또는 오늘은 빠졌지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주들이랄지 이런 애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걸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미국 증시가 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역사적 신고가 갱신, 하나는 음선 마감. 그거는 미국 애들도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아, 코로나 백신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거기 갸우뚱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오늘 비슷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도 비슷했다. 그래서 아시아 비슷하게 그냥 보합권 정도로 평균값 치면 되고 우리나라도 그 평균값이다. 거래소는 약간 상승, 코스닥은 1% 하락. 업종별로 본다면 여태까지 언택트라고 할 수 있었던 금융주들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좋았고요. 안 좋았던 주들은 언택트라고 할 수 있었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근데 저는 언택트도 4차 산업혁명이니까 단기적인 흐름보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거래대금 모인 애들 보니까 어제까지 그린 뉴딜이었는데 오늘은 화이자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더 좋았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도 상위 정말 상하가 근처에 있는 화이자 관련주들 그 아래쪽 애들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니? 나 여행도 가고 싶어. 비행기도 타고 싶어. 뭐 카지노도 가고 싶어. 또 중국 애들 올 거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부자 노래. 나중에 컨디션 좋으면 우리 보혜 씨를 음악 선생님으로 해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진짜 투자자 지금 4편까지 나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의리로도 좀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또 의리뿐 아니라 재미도 있고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건 뭐죠?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냥 하는 것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짜 투자자라는 카테고리에 모아있는 그 영상들이 우리가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간접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재미로도 보시지만 그 정보 전달로도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아기상어 뚜루뚜루 노래를 1억 부자, 10억 부자, 100억 부자로 이렇게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번 거기서 보시고 이번 주에 컨디션 좋을 때 우리 보혜 선생님을 모시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0억 부자 될 거야 노래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피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전일 미시장은 다우지수 장중 5% 이상 급등하는 장이었는데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제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증시만큼 다이나믹한 장세를 연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콘택트와 언택트가 확실히 구분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점과 화이자 관련주의 강세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보합권,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 정도이고요. 전일 미증시도 다우가 나스닥 대비 비교의 마감을 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 속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현대차 그룹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강세의 S-오일,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의 호텔신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코로나 진단의 시젠, 한국형 코로나 백신의 제넥신, 비대면 결제의 NHN 한국사이버 결제 등이 급락하며 오늘 장이 화이자발, 백신 재료의 모든 종목들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도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등 화이자 관련주가 초강세 상한가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며 탑 30 절반 이상의 종목을 화이자 관련주가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는 단순히 화이자 관련주의 상승, 항공, 여행 등 코로나 피해주의 상승,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주의 하락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목 간 급등락이 안정을 찾으면서 제갈길을 다시 찾으며 동반 급등락보다는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떠나서 코로나 종식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